충청도 시골 마을에는 봄이 왔습니다. 논밭마다 개나리가 피어나고 할머니들은 밭둑에 앉아 햇볕을 쬐며 수다를 떨었죠. 그 마을 끝자락 낡은 기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68세의 윤말순이 혼자 사는 집이었죠. 말순은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려도 밭에 나가는 건 하루도 거르지 않았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그 이후로 말순은 혼자 이 집을 지켜왔어요. 아들 정호는 서울에서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죠. 말순은 늘 정호 자랑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도 밭에서 만난 할머니들에게도요. 우리 정호가 말이야. 서울 큰 회사 다니는데 월급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 말순은 밭에서 돌아올 때마다 허리를 펴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하던 시절이 떠올랐죠. 그때는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둘이 함께 밭을 일구고 저녁이면 마당에 앉아 막걸리를 나눠 마셨던 시절이요. 이제는 그 자리에 말순 혼자 남았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아들이 잘 살고 있으니까요. 말순에게는 유일한 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사준 다이아 반지였죠. 작은 반지였지만 말순에게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했습니다. 남편은 평생 가난하게 살았지만 말순에게만큼은 미안한 마음이 컸던 것 같았어요. 병상에 누워서도 말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평생 고생만 시켰어. 이거라도 간직해줘. 말순은 그 반지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가끔씩 꺼내 보곤 했습니다. 반지를 보면 남편 얼굴이 떠올랐죠. 웃는 얼굴, 화난 얼굴, 울먹이던 얼굴까지요. 말순은 반지를 손가락에 끼워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건 내 전부야. 손주 결혼식 때까지 꼭 간직해야지. 손주는 아직 어렸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었죠. 말순은 손주 생각만 하면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명절 때마다 내려와 할머니 품에 안기던 손주의 모습이 눈에 선했죠. 그날도 말순은 밭에서 돌아와 부엌에 섰습니다. 저녁 반찬을 만들어야 했죠. 냉장고를 열자 김치와 된장, 고추장이 보였습니다. 말순은 된장찌개를 끓이기로 했어요. 평생 먹어온 음식이었지만 여전히 맛있었습니다. 혼자 먹어도 말이죠. 밥상을 차리고 앉았지만 말순은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텅 빈 식탁이 너무 쓸쓸했거든요. 예전에는 남편이 맞은편에 앉아 밥을 먹었는데 이제는 혼자였습니다. 말순은 한숨을 쉬며 밥을 떴습니다. 그래도 먹어야 했으니까요. 살아야 하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정호였죠. 말순은 서둘러 손을 닦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명절 때 내려갈게요. 그래. 잘 오너라. 어머니가 반찬 많이 해놓을게. 네. 지수도 같이 갈게요. 며느리 지수 이야기를 들으니 말순의 표정이 조금 굳었습니다. 지수는 서울에서 자란 도시 여자였죠. 세련되고 똑똑했지만 시골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내려오면서도 투덜거렸어요. 어머니, 이 집은 너무 낡았어요. 화장실도 불편하고요. 말순은 그럴 때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비위를 맞추려 했었죠. 아들이 편하게 살았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말순은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명절 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죠. 그날 밤 말순은 잠자리에 들기 전 서랍을 열었습니다. 다이아 반지가 반짝이고 있었죠. 말순은 반지를 손에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괜찮았어요. 남편이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말순은 반지를 다시 서랍에 넣고 불을 껐습니다. 내일도 새벽에 일어나야 했으니까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말수는 일주일 전부터 집 안구석구석을 청소했죠. 마루를 닦고 창문을 닦고 마당에 낙엽까지 쓸어냈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참았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올 생각을 하니까 힘이 났거든요. 장을 보러 시장에도 나갔습니다. 정호가 좋아하는 갈비를 샀고 손주가 좋아하는 과일도 한 박스 샀죠. 지수는 나물을 좋아한다고 했던 게 기억나 시금치며 고사리며 한아름 샀습니다. 장바구니가 무거웠지만 말수는 기분이 좋았어요. 가족이 모인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명절 전날 밤 말수는 잠을 설쳤습니다. 내일이면 아들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죠.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전을 부쳐야 했으니까요. 아침 일찍부터 부엌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말수는 앞치마를 두르고 프라이팬 앞에 섰죠. 손이 빨랐습니다. 평생 해온 일이니까요. 부침개를 부치고 갈비찜을 끓이고 나물을 무치는 동안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오후 2시쯤 대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수는 황급히 앞치마를 벗고 마당으로 뛰어나갔죠.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정호가 내렸어요. 어머니, 아이고, 우리 아들, 잘 왔다. 말수는 정호를 꼭 안았습니다. 아들의 어깨가 예전보다 넓어진 것 같았죠. 그만큼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말수는 기뻤어요. 뒷좌석에서 지수가 내렸습니다. 하얀 원피스에 선글라스를 낀 모습이 넉넉 없는 도시 여자였죠. 말수는 며느리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지수야, 잘 왔니? 고생했어. 네, 어머니. 길이 너무 막혀서 힘들었어요. 지수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말수는 얼른 집 안으로 안내했죠. 어서 들어와. 어머니가 밥상 다 차려놨어. 거실로 들어선 지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장롱, 오래된 텔레비전, 삐걱거리는 마루가 눈에 들어왔죠. 지수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어머니, 집이 너무 오래됐어요. 리모델링 좀 하시지 그러세요? 말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뭐, 혼자 사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 그래도요. 요즘은 시골집도 다 예쁘게 고치던데요. 말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편이 쓰라렸지만 표정에는 드러내지 않았어요. 며느리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밥상을 차리는 동안 지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정호는 말순을 도와 밥그릇을 나르며 말했죠.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다. 아니야. 넌 앉아 있어. 어머니가 다 할 테니까. 말수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밥상을 차렸습니다. 갈비찜, 나물, 전, 김치까지 상위에 가득 올렸죠. 정성이 가득 담긴 밥상이었습니다. 자, 이제 먹자. 많이 먹어.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정호는 갈비를 집어먹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음식은 역시 최고예요. 이 맛은 어디서도 못 먹어요. 말수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아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불렀으니까요. 하지만 지수는 젓가락을 놓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물 한 잔만 주세요. 말수는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손을 닦지도 못한 채 컵을 꺼내 물을 따랐죠. 손이 바빠서 앞치마에 물이 튀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말수는 컵을 들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여기, 지수야. 지수는 컵을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얼굴을 찌푸렸죠. 어휴, 이런 컵에 물을 주시면 어떡해요? 물맛이 이상해요. 말수는 당황했습니다. 컵이 뭐가 문제인지 몰랐거든요. 평생 쓰던 컵이었는데요. 지수야, 그 컵이 왜 그러니? 낡았잖아요. 요즘 누가 이런 컵 써요? 물맛도 나고요. 지수는 컵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걸어가더니 싱크대 쓰레기통에 그대로 던져 넣었어요.
컵이 쓰레기 더미 속으로 사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컵은 남편이 쓰던 컵이었거든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일 아침 그 컵으로 물을 마셨죠. 말순에게는 추억이 담긴 컵이었습니다. 지수야, 그건 내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부터 쓰던 컵이다. 말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서요? 옛날 물건 집착하지 마세요. 버리세요. 어머니. 정우는 난처한 표정으로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지수야, 그건 좀 그렇잖아. 왜요? 당신도 이 집 맑은 거 알잖아요. 이참에 다 정리하는 게 나아요. 말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까지 말이 올라왔지만 꾹 참았죠. 며느리와 싸우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아들이 힘들어할까봐 두려웠으니까요. 식사는 어색하게 끝났습니다. 말수는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참았어요. 쓰레기통에 버려진 컵이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남편 얼굴이 떠올랐죠. 그 컵으로 물을 마시며 웃던 남편의 모습이요. 저녁이 되자 정화와 지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말수는 홀로 거실에 남았죠.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으니 쓸쓸했습니다. 말수는 부엌으로 가서 쓰레기통을 열었어요. 컵을 꺼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컵은 이미 깨져 있었습니다. 쓰레기통 바닥에 부딪혀 금이 간 컵 조각들이 보였죠. 말수는 조각들을 손으로 주었습니다. 손가락에 작은 상처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마음이 더 아팠으니까요. 그날 밤 말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지수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요즘 누가 이런 컵 써요? 버리세요, 어머니. 말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는 버림받는 느낌이었죠.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새벽이 되자 말수는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밥을 지었죠. 아들과 며느리 아침을 차려야 했으니까요. 평생 해온 일이니까요. 하지만 말순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컵이 깨진 자리에서 오래된 추억만 무너진 게 아니었죠. 말순의 인내심도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밥상을 차리며 말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 아닐까? 그 말은 바람처럼 흩어졌지만 말순의 가슴 속 깊은 곳에 새겨졌습니다. 변화의 씨앗이 뿌려지는 순간이었죠. 명절이 끝나고 정화와 지수는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말수는 대문 앞에 서서 차가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죠. 차가 보이지 않게 되자 말수는 천천히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텅 빈 집이 더 적막하게 느껴졌어요. 거실, 소파에 앉은 말수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지수의 말들이 계속 떠올랐죠. 요즘 누가 이런 컵 써요? 버리세요. 집이 너무 낡았어요. 요즘은 시골집도 다 예쁘게 고치던데요. 말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장롱, 삐걱거리는 마루, 오래된 액자들이 보였어요. 평생을 함께한 물건들이었죠. 말순에게는 소중한 것들이었는데 며느리 눈에는 그저 버려야 할 쓰레기로 보였나 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말순은 여전히 새벽마다 일어나 밭으로 갔죠.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밭을 일구면서도 자꾸 잡념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내 인생은 이게 전부인가? 하는 생각들이요. 어느 날 저녁, 말수는 방 안 낡은 서랍장 앞에 섰습니다. 오래된 나무 서랍장이었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쓰던 것이었습니다. 말수는 서랍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첫 번째 서랍에는 남편의 옷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아직도 남편 냄새가 나는 것 같았죠. 두 번째 서랍에는 가족 사진들이 있었어요. 정호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 남편과 함께 찍은 결혼사진, 온 가족이 모여 찍은 사진들이요. 말수는 사진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이 떠올랐죠. 그때는 힘들었지만 웃음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그 웃음도 추억 속에만 남았네요.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말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낡은 서류 가방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가죽으로 만든 오래된 가방이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아꼈던 가방이었죠. 말순은 가방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놨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지퍼를 열었어요. 안에는 노란 서류 봉투들이 가득했습니다. 말순은 봉투를 하나 꺼냈죠. 봉투를 열자 토지 문서가 나왔습니다. 말순은 깜짝 놀랐어요. 남편 이름으로 된 땅 문서였거든요. 말순은 다른 봉투들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토지 문서가 여러 장 나왔고 주식 증서도 있었죠. 말순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것들이 있었다니요. 남편은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말순은 문서들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토지는 마을 뒷산에 있는 땅이었습니다. 꽤 넓은 땅이었죠. 주식은 남편이 젊었을 때 조금씩 사모은 것 같았어요. 말순은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되는지 가늠이 안 됐거든요. 다음 날 아침, 말순은 마을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이장은 마을에서 가장 박식한 사람이었죠. 뭐든지 잘 알았습니다. 이장님, 이것 좀 봐주시겠어요? 말순은 서류들을 내밀었습니다. 이장은 돋보기를 쓰고 서류를 살펴봤죠. 한참을 보더니 이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말순 씨, 이게 다 진짜요? 네, 남편이 남긴 것들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서요. 이장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러더니 말순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말순 씨, 이거 대충 봐도 20억은 넘을 것 같소. 말순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20억이라니요. 상상도 못할 금액이었죠. 이장님, 농담 아니에요? 농담이 아니요. 이 땅값만 해도 10억은 넘을 거요. 주식도 꽤 되고. 말순 씨 남편이 참 똑똑한 사람이었구먼. 말순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멍했습니다. 20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도 잘 몰랐어요. 평생 100만 원, 1000만 원 단위로 살았던 말순에게는 너무 큰 금액이었죠. 집에 도착한 말순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서류들을 다시 펼쳐놓고 바라봤어요. 이게 정말 내 거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집이 낡았다고, 컵이 낡았다고, 뭐든지 버리라고 했던 며느리의 모습이요. 말순의 가슴 속에서 뭔가 끓어오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배신감이었을까요? 평생 없는 집안이라고 생각했겠지. 그래서 나를 무시한 거구나. 말순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터져 나오려고 했죠. 하지만 말순은 꾹 눌렀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며칠 동안 말순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아들에게 주면 되는 걸까요? 하지만 아들에게 주면 결국 며느리가 쓸 거였습니다. 며느리는 또 뭐라고 할까요? 어머니, 이제 요양원 가세요라고 할지도 모르죠. 말순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다고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고요. 말순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굽은 허리가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단단한 눈빛이었죠. 이제는 나도 나답게 살 거야. 말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평생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았던 말순이 이제는 윤말순 자신으로 살기로 결심한 순간이었죠. 다음 날, 말순은 시내로 나갔습니다.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었어요. 자신의 이름으로만 된 통장이었죠. 그리고 부동산에도 들렀습니다. 땅을 팔 계획은 아니었지만 시세를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부동산 직원은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말순의 땅은 개발 예정 지역 근처였대요. 곧 값이 더 오를 거라고 했죠. 말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말순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풍경이 예전과 달리 보였어요. 세상이 달라 보였죠. 아니,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니라 말순 자신이 달라진 거였습니다. 집에 도착한 말순은 서랍에서 다이아 반지를 꺼냈습니다. 반짝이는 반지를 보며 말순은 미소 지었어요. 여보, 당신이 남겨준 이 돈으로 나 이제 새로운 인생 살아볼게요. 걱정 마세요. 말순은 반지를 끼고 손을 펼쳐봤습니다. 햇빛에 반지가 반짝였죠. 마치 남편이 응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노트를 꺼내 계획을 세웠습니다. 뭘 할까요? 뭘 하고 싶을까요? 평생 생각해보지 않았던 질문들이었죠. 말순은 연필을 들고 천천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나만의 가게를 갖고 싶다. 사람들이 찾아오는 따뜻한 곳을 만들고 싶다. 말순의 꿈이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말순은 그동안 부지런히 움직였죠. 시내에 있는 작은 상가를 알아봤고 창업 교육도 받으러 다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순의 변화를 신기하게 봤어요. 말순 씨, 요즘 부쩍 젊어 보이네요. 뭔가 하시려나 봐. 눈빛이 다르던데. 말순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말하지 않았죠. 아직은 비밀로 해야 했으니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 말순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지수였어요. 말순은 가슴이 철렁했지만 침착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수야. 어머니, 다음 주에 정우랑 같이 내려갈게요.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지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죠. 뭔가 꾸미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 언제든 오너라. 전화를 끊고 나서 말순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좋은 얘기는 아닐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정호와 지수가 다시 시골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명절도 아니었죠. 말순은 밥상을 차렸지만 지난번처럼 정성스럽게 차리지는 않았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간단한 반찬만 올렸어요. 어머니, 오늘은 간단하시네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말순은 덤덤하게 대답했죠. 요즘 몸이 좀 불편해서 말이야. 나이를 먹으니 힘이 없구나.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니. 지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정호도 불편한 표정을 지었죠. 어머니, 요즘은 시골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요양원 많이 가시잖아요. 말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역시나였죠. 말순은 침착하게 물었어요. 요양원.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하니?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있으시잖아요. 여기 혼자 계시면 위험하기도 하고요. 요양원 가시면 간호사들도 있고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어요. 지수의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알고 있었죠. 진짜 이유가 뭔지요. 그래서 말인데요, 어머니. 이 집이랑 땅을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정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요양원 비용도 나오고 어머니 노후 자금도 마련되고요. 말순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지수야, 혹시 이 땅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니? 지수는 당황한 표情으로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시골 땅이니까 얼마 안 되겠죠. 그래도 어머니 노후 자금으로는 충분할 거예요. 말순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정말 몰랐던 거죠. 이 땅이 얼마나 되는지요. 그래. 내 말이 맞지. 나도 이제 늙었지. 말순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지수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어머니, 잘 생각하셨어요. 제가 좋은 요양원 알아볼게요. 시설도 좋고 깨끗한 데로요. 그래. 고맙구나. 말순은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척하면서 자기 길을 가기로요. 저녁이 되자 정호와 지수는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말수는 대문 앞에서 손을 흔들며 배웅했어요. 차가 사라지자 말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요양원이라 날 그렇게 치우고 싶었구나. 말수는 집으로 들어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마을 이장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장님, 이 땅 팔고 싶어요. 말순 씨, 진심이요? 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제 이름으로만 팔고 대금은 제 통장으로만 받고 싶어요. 이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그런데 아들한테는 말 안 해도 되겠소? 나중에 말할게요. 지금은 비밀로 해주세요. 말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장은 말순의 눈빛을 보고는 더 이상 묻지 않았죠. 일주일 후 땅이 팔렸습니다. 15억이라는 거금이 말순의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말순은 은행 통장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평생 본 적 없는 금액이었죠. 말순은 그 돈으로 시내의 작은 건물을 알아봤습니다. 1층에는 가게를 열 수 있는 상가였죠. 말순은 부동산 직원과 함께 여러 곳을 둘러봤어요. 어머니, 이 건물은 어떠세요? 위치도 좋고 깨끗해요. 좋네요. 이걸로 할게요. 말수는 망설이지 않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을 냈죠. 평생 처음으로 자기 이름으로 된 건물을 갖게 된 거였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나오는 말순의 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마음이 후련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죠. 며칠 뒤 말수는 인테리어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가게를 어떻게 꾸밀지 상담을 받았어요. 어떤 가게를 하실 건가요? 찻집이요. 보리차랑 수제청 같은 거 파는 곳이요. 아, 좋으시네요. 요즘 그런 전통 찻집 인기 많아요. 직원은 여러 디자인을 보여줬습니다. 말수는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의 디자인을 골랐죠. 나무로 된 테이블과 의자, 부드러운 조명이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공사는 한 달 정도 걸릴 거예요. 그래요. 천천히 해주세요. 말수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설레는 떨림이었어요. 한 달 동안 말수는 매일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공사 현장을 보면서 조금씩 완성되어가는 모습에 가슴이 벅찼죠. 평생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사이 며느리 지수에게서 몇 번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알아봤어요. 다음 달쯤 들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알았다. 말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는 말순이 순순히 따르는 줄 알았죠. 하지만 말수는 전혀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가게가 완성됐습니다. 말수는 가게 문 앞에 서서 간판을 올려다봤어요. 봄물 다방. 따뜻한 나무 글씨로 새겨진 간판이었습니다. 말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던 윤말순이 이제는 자기 이름으로 된 가게를 갖게 된 거였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나무 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따뜻한 조명 아래 놓인 테이블들, 벽에 걸린 옛날 사진들, 창가에 놓인 화분들까지 모든 게 완벽했어요. 말수는 카운터 뒤에 섰습니다. 이제 이곳이 말순의 자리였죠.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말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나 이제 내 가게 가졌어요. 당신이 남겨준 돈으로요. 가게 밖에서는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봄이 왔고 말순의 새로운 인생도 시작되고 있었죠. 하지만 말순은 알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지수가 곧 이 사실을 알게 될 거라는 거려. 그리고 더 큰 갈등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려. 봄물 다방이 문을 연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말수는 포기하지 않았죠. 매일 아침 일찍 가게를 열고 직접 끓인 보리차와 유자청, 매실청을 준비했습니다. 조금씩 입소문이 났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죠. 말순 씨, 여기 보리차 맛이 끝내주네요.
옛날 생각나서 좋아요. 요즘은 이런 곳이 없잖아요. 손님들의 칭찬에 말수는 뿌듯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밥을 지었지만 이렇게 돈을 받고 대접하는 건 처음이었죠. 뭔가 당당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가게는 점점 번창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찾아왔어요. 레트로 감성을 좋아하는 손님들이었죠. 말수는 손님 한 명 한 명을 정성껏 대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분위기 정말 좋아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고맙습니다. 자주 오세요. 말수는 웃으며 손님을 배웅했습니다. 이런 일이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평생 집에서만 일했던 말순에게는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가게에 손님이 가득했습니다. 말수는 바쁘게 차를 따르고 있었죠.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지수가 들어섰어요. 말순의 손이 멈췄습니다. 지수는 가게 안을 둘러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어머니, 이게 뭐예요? 지수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손님들이 고개를 돌려 지수를 쳐다봤어요. 말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보다시피 가게야. 내가 차린 찻집이지. 찻집이요? 어머니가요? 지수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순에게 다가왔죠. 어머니, 요양원 가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뭐예요? 계획이 바뀌었어. 나도 내 인생을 살기로 했거든. 말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럼 땅은요? 땅 파셨어요? 그래. 팔았지. 내 땅이니까. 그 돈으로 이런 데 차린 거예요? 어휴. 정말. 지수는 가게 안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손님들이 불편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어머니. 남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요? 이 나이에 장사를요? 말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지수야, 나는 부끄럽지 않아. 내가 번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데 뭐가 부끄럽니? 지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헛웃음을 쳤습니다. 좋으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나중에 후회하지 마세요. 지수는 화가 난 듯 가게를 나갔습니다.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죠. 가게 안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한 손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말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차 더 드릴까요? 말수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쓰라렸어요. 며느리의 말들이 가시처럼 박혔거든요.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말수는 혼자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되새겼죠. 집으로 돌아온 말수는 피곤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정우였죠. 어머니, 지수한테 들었어요. 가게를 차렸다고요? 그래. 작은 찻집이야. 어머니,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정우의 목소리는 서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말수는 마음이 아팠어요. 정우야, 미안하다. 근데 어머니도 내 인생이 필요했어. 평생 너희 뒷바라지만 하다가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었단다. 그래도 그렇죠. 땅도 파시고 혼자 다 결정하시고 내 땅이었잖니. 내가 결정할 권리가 있지 않니? 말순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정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죠.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행복하시면 좋아요. 근데 지수가 너무 화가 나서요. 지수는 왜 화가 나는 거니? 그게 땅값으로 노후 준비하시려던 거 아니었나 했거든요. 말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역시나였죠. 며느리는 그 돈이 탐났던 거였어요. 정우야, 어머니는 이제 내 힘으로 살 거야. 너희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어머니가 무슨 짐이에요? 아니야. 지수 표정 보면 알아. 난 짐이었어. 그래서 어머니 스스로 해결하는 거야. 말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들한테까지 이런 말을 하게 되다니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말수는 여전히 가게를 열심히 운영했죠. 하지만 마음 한편은 무거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말수는 가게 문을 닫고 금고를 확인했습니다. 그날 번 돈을 넣어두는 작은 금고였죠. 말수는 금고 안에 다이아 반지도 함께 넣어뒀었어요.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금고를 열자 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돈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이아 반지도 사라져 있었죠. 뭐야? 이게? 말수는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 창문도 멀쩡했어요. 누군가 열쇠로 들어온 게 분명했습니다. 말순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열쇠는 말수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니, 한 사람이 더 있었죠. 며칠 전 청소를 부탁했던 조카가 열쇠를 잠깐 빌려갔었습니다. 말수는 조카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혹시 열쇠 누구 줬니? 아니요, 이모. 제가 잘 보관하고 있어요. 그럼 혹시 누가 빌려갔니? 아, 그게 지수 언니가 잠깐 빌려간다고 해서요. 이모 허락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말순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수였어요. 며느리가 열쇠를 가져갔던 거죠. 알았어. 고맙다. 말순은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돈과 반지를 가져갔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특히 그 반지는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었는데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죠. 말수는 눈물을 닦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지수야, 결국 그 반지도 버리려는 거니? 말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며느리를 신고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수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며느리를 만나야겠다고요. 전화로 지수에게 연락했습니다. 지수야, 내가 서울로 올라갈게. 만나자. 지수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어머니. 갑자기요? 그래. 할 얘기가 있어. 말수는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오랜만에 서울에 오니 낯설었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차들이 쉴 새 없이 달렸습니다. 정은의 집 앞에 도착한 말수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지수가 문을 열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들어가도 되겠니? 네. 들어오세요. 말수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하고 세련된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죠. 소파에 앉은 말수는 지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수야, 내 반지 어디 있니? 지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금고에서 사라진 반지 말이야. 내가 가져간 거 알아. 지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무슨 소리니? 정호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급하게 돈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그 반지를 잠깐만 맡기려고. 말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변명이었죠. 하지만 지수의 눈물은 진짜 같았습니다. 지수야, 사람 마음도 물 한 잔처럼 가벼울 수 있단다. 근데 그 물이 세상 제일 무거울 때가 있어. 말수는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반지는 돌려받을 거야. 그건 내 전부니까. 말수는 집을 나왔습니다. 서울거리를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이제 진짜 내 몫을 살아야겠구나. 말순의 결심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제 물러설 곳은 없었죠. 서울에서 돌아온 말수는 지친 몸을 이끌고 가게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나무 향기가 코를 찔렀어요. 말수는 카운터에 기댄 채 한숨을 내쉬었죠. 반지를 되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떡해요. 며느리는 이미 어딘가에 맡겼다고 했죠. 금은방일 가능성이 컸어요. 말수는 핸드폰을 꺼내 시내 금은방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한 곳 한 곳 물어봤죠.
혹시 다이아 반지 맡긴 거 있나요? 작은 반지인데요. 아니요. 없는데요. 여러 곳에 전화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말수는 지쳐서 의자에 앉았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윤말순 씨 맞으시죠? 여기 경찰서입니다. 말수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네. 무슨 일이신가요? 금은방 절도 신고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말순 씨, 성함으로 된 다이아 반지가 압수됐는데요. 네. 어떻게 된 일인가요? 자세한 건 직접 오셔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말수는 서둘러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반지를 찾을 수 있을까요? 경찰서에 도착하자 경찰관이 말순을 안내했습니다. 작은 조사실로 들어서는데 지수가 앉아 있었어요. 지수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어머니, 지수는 말순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찰관이 설명했어요. 이분이 금은방에 반지를 맡겼는데 금은방 주인이 신고를 한 겁니다. 반지가 도난품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거든요. 도난품이요? 네. 금은방 주인이 반지를 감정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한 거죠. 말수는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는 팔려던 게 아니었어요. 그럼 뭐 하려던 거니? 돈을 빌리려고요. 반지를 담보로 잠깐만 돈을 빌리려고 했어요. 정말이에요. 지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옆 의자에 앉았죠. 정호 회사에 무슨 일이 생긴 거니? 정호가 실수를 했어요. 회사 돈을 잘못 처리해서 변상해야 한대요. 3천만 원이요. 말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이 그런 일을 당했다니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내 반지를 가져간 거구나.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는 잠깐만 빌리려던 거였어요. 다시 찾아서 돌려드릴 생각이었어요. 지수는 계속 울었습니다. 말수는 복잡한 심정이었죠.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쓰러웠어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말순 씨, 이거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고소하시겠습니까? 말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를 고소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넘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일단 반지는 돌려받고 싶어요. 네, 반지는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금은방 주인은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금은방 주인요? 네, 불법 거래를 시도했다는 이유로요. 이분이 신분증 위조까지 시도했거든요. 말수는 지수를 쳐다봤습니다. 지수는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정호를 도와야 했어요. 말수는 한참을 말없이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지수야, 너도 힘들었겠구나. 근데 말이야. 그렇다고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건 잘못된 거야. 죄송해요, 어머니. 그 반지는 내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게 마지막으로 준 선물이야. 나한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거란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수는 경찰관을 보며 말했어요. 저는 고소하지 않을게요. 대신 반지는 돌려받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금은방 주인의 고소는 별개 문제입니다. 그건 지수가 해결해야겠죠. 말수는 일어섰습니다. 지수도 따라 일어났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는, 지수야, 이제 그만 울어. 너도 엄마잖니. 엄마는 강해야 해. 말수는 조용히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반지는 며칠 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했죠. 밖으로 나오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말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에 잠겼죠. 며느리도 힘들었을 거예요. 아들을 돕고 싶은 마음에 그런 행동을 한 거겠죠. 하지만 말순도 서러웠습니다. 왜 자기한테 먼저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몰래 가져갔을까요? 그게 제일 속상했어요. 집에 도착한 말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정호였어요. 어머니, 지수한테 들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정호야, 괜찮다. 괜찮을 리가 없죠. 어머니 반지를 정말 죄송해요. 정호의 목소리도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말수는 마음이 아팠어요. 정호야, 내가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구나. 네, 제 실수였어요. 제가 처리해야 할 문제인데 지수한테까지 걱정을 끼쳤어요. 엄마한테는 왜 말 안 했니? 정호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또 짐이 될까 봐요. 어머니가 평생 우리 뒷바라지만 하셨잖아요. 이제는 어머니 인생을 사셔야 하는데 말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정호야, 엄마는 내가 힘들 때 도와주고 싶단다. 그게 엄마 역할이야. 어머니, 근데 말이야. 이제는 서로 솔직하게 얘기하자. 숨기지 말고, 몰래 하지 말고. 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통화를 끝낸 말수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화가 나면서도, 안쓰러우면서도, 서운하면서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반지를 찾아가라는 연락이었죠. 말수는 서둘러 경찰서로 갔습니다. 반지를 돌려받는 순간 말수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작은 반지였지만 말순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이었죠. 여보, 다시 찾았어요. 당신이 준 반지요. 말수는 반지를 손가락에 끼워봤습니다.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사랑도 그랬고 추억도 그랬죠. 가게로 돌아온 말수는 반지를 금고에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안전한 곳에 보관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가게 문을 열었죠. 손님들이 하나둘씩 들어왔습니다. 말수는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특별히 맛있는 유자차 준비했어요. 할머니, 요즘 더 밝아 보이시네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말수는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힘든 일이 있었지만 이겨냈죠. 반지도 찾았고 며느리와도 조금은 이해하게 됐습니다.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말수는 혼자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테이블을 닦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내리고 있었지만 가로등 불빛이 따뜻했습니다. 말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인생이란 게 이런 거구나. 힘든 일도 있고 배신도 당하고 슬픈 일도 있지만 그래도 계속 가야 하는 거라고요. 나는 이제 내 길을 가야 해.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윤말순으로서 말이야. 말순의 각성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남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된 거죠. 가게 불을 끄고 나오는 말순의 뒷모습은 당당했습니다. 작은 체구였지만 그 어떤 것도 꺾을 수 없는 강인함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말순은 아직 몰랐습니다.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 진짜 자신을 찾게 될 거라는 걸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반지 사건 이후 정화와 지수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말순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죠. 서로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본물 다방은 여전히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말순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보리차를 끓이고 수제청을 만들고 가게를 준비했죠.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이게 바로 자기 삶을 사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가게에 손님이 가득했을 때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정호와 지수가 들어섰어요. 말수는 깜짝 놀랐죠. 어머니, 정호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지수는 정호 뒤에 서서 조심스럽게 말순을 바라봤어요. 아이고, 왔니? 앉아라. 말수는 웃으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창가 자리로 안내했죠.
뭐 마실래? 어머니가 주시는 거 아무거나요. 말수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유자차를 준비했습니다. 정성스럽게 찻잔에 담아 가져왔죠. 여기, 천천히 마셔. 정호는 차를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어머니, 맛있어요. 역시 어머니 솜씨예요. 그래, 고맙구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 정말 죄송했어요. 그동안 많이 반성했어요. 말수는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지수의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있었고 얼굴도 수척해 보였어요. 지수야, 괜찮다. 이미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한테 정말 못된 짓을 했어요. 물 한 잔 얘기도 그렇고 반지 얘기도 그렇고.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호가 지수의 손을 잡았죠. 어머니, 저희가 오늘 온 건요. 사과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선물도 드리려고요. 정호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예쁘게 포장된 상자였어요. 이게 뭐니? 열어보세요. 어머니. 말수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티세트가 들어 있었어요. 고급스러운 찻잔과 찻주전자였죠. 가게에서 쓰시라고 준비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멋진 가게를 하시는데 좋은 찻잔으로 손님들을 대접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말수는 찻잔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찻잔이었어요. 말순의 눈시울이 붉어졌죠. 고맙구나, 얘들아. 어머니, 저희가 많이 부족했어요. 어머니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정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편하게 사시길 바랐는데 그게 요양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어머니는 이렇게 당당하게 사시는 걸 원하셨던 거죠.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호야. 엄마도 내 꿈이 있었어.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다가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었단다. 지수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어리석었어요. 어머니를 무시했어요. 시골집이 낡았다고, 물컵이 낡았다고 그런 말들을 했죠. 지수야, 근데 알았어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들인지요. 어머니한테는 추억이 담긴 것들이었는데 저는 그냥 버리라고만 했어요. 지수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수는 지수의 손을 잡았어요. 지수야, 이제 됐어. 너도 힘들었잖니. 엄마가 이해한다. 어머니, 그때 정우가 다시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꺼냈어요. 말수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또 다른 작은 상자였죠. 정우가 상자를 열자 안에는 반짝이는 다이아 반지가 있었어요. 어머니, 이건 어머니 반지랑 똑같은 걸로 새로 만들었어요. 아버지가 주신 그 반지는 어머니 것이고 이건 제가 드리는 거예요. 말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호야,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괜찮아요, 어머니. 회사 문제도 다 해결했어요. 제가 열심히 일해서 다 갚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살 수 있었고요. 말수는 반지를 들여다봤습니다. 남편이 준 반지와 똑같이 생겼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얘들아, 고맙다. 정말 고마워. 세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따뜻한 공기가 흘렀죠. 그날 저녁,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말수는 정호와 지수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거든요. 말수는 부엌에서 정성껏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나물, 생선구이까지 푸짐하게 올렸죠. 예전처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가족을 위한 밥상이었어요. 자, 많이 먹어.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식사를 하며 정호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가게 운영은 어때요? 힘들지는 않으세요? 힘들지. 근데 행복해. 이게 내가 원하던 거니까. 다행이에요.
어머니가 행복하시니까 저도 기뻐요. 지수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가끔 와서 도와드려도 될까요? 주말에요. 말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얘가? 네. 저도 뭔가 배우고 싶어요. 어머니한테서요. 어떻게 이렇게 강하게 사시는지,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지요. 말수는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그래, 언제든 와. 엄마가 차 끓이는 법 가르쳐 줄게. 식사를 마치고 마당에 나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죠. 말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애들이 이렇게 찾아왔어요. 나한테 사과하러요. 말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었어요.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정호와 지수는 그날 밤 시골집에서 묵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하는 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말수는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정호와 지수가 일어났을 때는 이미 밥상이 차려져 있었죠. 어머니, 새벽부터 준비하셨어요? 그래. 너희 서울 가려면 일찍 먹어야지. 아침을 먹고 정호와 지수는 짐을 챙겼습니다. 대문 앞에서 말수는 그들을 배웅했어요. 조심히 가거라. 또 와. 네. 어머니, 자주 올게요. 어머니, 사랑해요. 지수가 말순을 꼭 안았습니다. 말순도 며느리를 안아줬어요. 차가 떠나고 말순은 대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했어요.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죠. 말순은 가게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문을 열고 들어서며 말순은 미소 지었어요. 카운터 위에는 정호와 지수가 준 티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말순은 찻잔을 들여다봤죠. 햇살에 반짝이는 찻잔이 아름다웠어요. 이제 이 찻잔으로 손님들을 대접해야겠네. 말순은 보리차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그 김 속에서 말순은 새로운 시작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보였어요. 힘든 시간들을 이겨냈고 가족과도 화해했죠. 말순은 이제 당당하게 자기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항상 예상치 못한 선물을 주는 법이었죠. 말순에게도 마지막 선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여름이 왔습니다. 봄물 다방은 이제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명소가 됐어요. 젊은이들도 찾아오고 어르신들도 매일 들렀죠. 말순은 바쁘지만 충만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뉴스를 보던 말순은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의 한 금은방에서 화재가 났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금은방은 지수가 반지를 맡겼던 곳이었죠. 금은방 주인 박모 씨는 불법 다이아 거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화재는 증거인멸을 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수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저 사람이 그때 그 금은방 주인이구나.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말순이 피해자 중 한 명으로 기록돼 있다는 거였죠. 금은방 주인이 여러 사람들의 귀금속을 불법으로 거래했다고 했습니다. 윤말순 씨, 다행히 반지는 이미 돌려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운이 좋으셨어요. 많은 분들이 물건을 찾지 못했거든요. 화재로 다 타버렸어요. 말수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만약 반지를 못 찾았다면 어땠을까요? 남편의 마지막 선물을 영영 잃어버렸을 거예요. 말수는 서랍에서 반지를 꺼냈습니다.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죠. 손가락에 끼워보며 말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천벌이란 게 꼭 하늘에서 내리는 게 아니구나. 사람 마음이 바로 벌이지. 그 금은방 주인은 결국 자기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무너진 거였어요. 말수는 그게 천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말이 됐습니다. 약속대로 지수가 가게로 찾아왔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온 모습이 신기했죠. 어머니, 오늘은 뭘 배울까요? 오늘은 수제청 만드는 법을 가르쳐 줄게.
말수는 지수에게 매실을 씻는 법부터 천천히 가르쳤습니다. 지수는 진지하게 따라했어요. 어머니, 이거 생각보다 어렵네요. 그래, 정성이 들어가야 맛있어지거든. 어머니는 평생 이렇게 정성스럽게 사셨네요. 지수의 목소리가 숙연해졌습니다. 말수는 지수를 바라봤어요. 지수야,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거야. 정성을 들이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지. 저는 그걸 몰랐어요. 빨리빨리만 하려고 했죠. 그러다 보니 중요한 걸 놓쳤어요.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지.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매실청을 만들었습니다. 햇살이 부엌으로 쏟아져 들어왔죠. 말수는 이 순간이 행복했어요. 점심때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씩 들어왔습니다. 지수는 신기하게 손님들을 구경했어요. 한 할아버지가 카운터로 다가왔습니다. 말순 씨, 오늘도 물 한 잔 주시오. 말수는 웃으며 찻잔에 물을 따랐습니다. 정호와 지수가 선물한 그 고급 찻잔이었어요. 여기 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할아버지는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역시 물맛이 좋아. 이 집 물은 특별해. 그래요? 고맙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고 지수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물맛이 다른가요? 물은 다 똑같지. 근데 마음을 담아 따르면 달라지는 거야. 말수는 찻잔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에 내가 버렸던 그 컵도 마찬가지였어. 낡았지만 마음이 담긴 컵이었거든. 지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 됐어. 지난 일이야. 말수는 지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지수야,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지. 네, 어머니, 저 많이 배웠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가고 말순과 지수는 가게를 정리했어요. 함께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었죠. 어머니, 이거 매일 하시는 거예요? 그럼 매일 해야지. 정말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하시다니. 말수는 웃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마음만 젊으면 되는 거지. 정리를 마치고 두 사람은 창가에 앉았습니다. 밖에는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그래, 뭐든지 물어봐. 어떻게 이렇게 용기를 내셨어요?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 게 무섭지 않으셨어요? 말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무서웠지. 밤마다 걱정했어. 실패하면 어떡하나. 사람들이 비웃으면 어떡하나. 그런데도 하셨어요? 그래.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거든. 나도 내 꿈을 이루고 싶었어.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배우고 싶어요. 어머니처럼 용감해지고 싶어요. 지수야, 너도 할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며칠 후, 가게에 손님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중년 여자였는데 조심스럽게 말순에게 다가왔어요. 저기, 혹시 여기 사장님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옆 동네에서 왔어요. 소문 듣고 찾아왔어요. 아, 그러세요? 어서 앉으세요. 여자는 자리에 앉아 말순을 바라봤습니다. 사장님, 저도 나이가 65이에요. 평생 남편 뒷바라지만 하다가 이제 혼자 됐거든요. 그러셨군요. 그런데 사장님 얘기를 듣고 용기가 났어요. 저도 뭔가 해보고 싶어서요. 말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무엇을 하고 싶으신데요? 작은 식당을 하고 싶어요. 근데 자신이 없어서요. 말수는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나도 했는거려. 정말요? 그럼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여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습니다. 용기를 주셔서요. 그날 이후로 가게에는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습니다.
말수는 그들에게 자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어떻게 용기를 냈는지,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했는지요. 사람들은 말순의 이야기를 듣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죠. 어느 날 저녁, 말수는 가게 창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손님이 다가와 물 한 잔을 청했어요. 사장님, 물 한 잔만 주세요. 말수는 새 찻잔에 정성스럽게 물을 따랐습니다. 손님은 물을 마시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물맛이 참 좋네요. 말수는 대답했습니다. 그건 진심으로 따라야 맑아져요. 그 말을 하며 말수는 예전이 떠올랐습니다. 지수가 버렸던 물 한 잔. 그때의 아픔이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기가 있으니까요. 말수는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별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고 있었죠. 여보, 보고 있어요? 나 잘하고 있죠? 당신이 남겨준 것들로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고 있어요. 말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살랑 불었어요.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말수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었습니다. 평생을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가벼워졌어요. 집에 도착한 말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보였지만 눈빛만은 빛나고 있었어요. 나는 이제 윤말순이야.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냥 윤말순. 말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2개의 반지를 꺼냈어요. 남편이 준 반지와 아들이 준 반지였죠. 2 반지를 나란히 놓고 바라봤습니다. 둘 다 소중했어요. 과거의 사랑과 현재의 사랑이 함께 있었으니까요. 고맙습니다. 모두 고마워요. 말수는 반지들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죠.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젊었을 때의 모습이었어요. 남편은 웃으며 말순의 손을 잡았죠. 여보, 수고했어요. 당신은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여보, 이제 당신 인생을 살아요. 나는 항상 당신을 응원할게요. 남편은 말순을 꼭 안아줬습니다. 따뜻한 품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뜬 말순은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죠. 말순은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말순은 웃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봄물 다방으로 가는 길. 마을 사람들이 인사를 건넸어요. 말순 씨, 오늘도 파이팅. 고맙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가게에 도착한 말순은 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나무 향기가 반겼죠. 말순은 카운터 뒤에 서서 오늘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말순은 환한 미소로 손님을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오늘은 특별히 맛있는 보리차 준비했습니다. 손님은 자리에 앉아 주문했습니다. 사장님, 그 유명한 물 한 잔 주세요. 말순은 웃으며 찻잔에 물을 따랐습니다. 정성스럽게 마음을 담아서요. 여기 있습니다. 햇살이 찻잔에 반사돼 반짝였습니다. 마치 반지처럼 빛났죠. 말순은 생각했습니다. 인생이란 이런 거구나. 고통도 있고 배신도 있지만 결국 사랑과 용서로 이어지는 거라고요. 그날 가게는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말순은 바쁘게 움직이며 행복해했어요. 이게 바로 자기가 꿈꾸던 삶이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말순은 혼자 남았습니다. 조용한 가게에서 말순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나는 행복해. 정말 행복해. 말순의 고백이었습니다. 진심이었죠. 그렇게 말순의 하루는 그리고 말순의 새로운 인생은 계속됐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죠.